카드론 대출을 이것저것 받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없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치고 싶다. 최근 DSR, 청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이 DSR 규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 한도 축소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 대출이 막히면 후순위 담보대출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후순위 담보대출은 기존의 1순위 담보대출 외에 추가적으로 받는 거를 이제 후순위 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긴급자금이나 아니면 정말 좀 신용대출이 막히신 분들 한해서는 그래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은 다만 1순위에 비해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금리가 다소 높겠죠. 그리고 대출을 받고 싶어도 내가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더라도 차주분의 현재 상황에 고려에 맞춰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각 은행별로 혹은 대출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대출 상담을 통해서 대출 해결을 해드렸던 그런 사례를 좀 모아봤는데요. 자, 먼저 A 고객 사례입니다. 자금 목적은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자금 마련이었고요. 담보 물건은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30평형대의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차주분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이셨고 신용대출 및 카드론 과다, 그리고 은행대출로는 이제 선순위 대출이 있었고요. 가계대출이죠. 그리고 이금융권의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금융권에 받으신 이 사업자금 대출이 저축은행에서 받으신 건데 이게 또 연장이 안 됐어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사업 확장의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기존에 쓰고 있던 부채의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환도 하면서 추가 자금도 확보하고, 그리고 기존에 급하셨으니까 카드론 대출 이것저것 받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없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1순위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을 실행할 때 보통 채권 최고액의 110% 내지는 120% 정도 설정을 받죠. 내가 1억을 대출받으면 1억 1000이나 1억 2000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후순위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후순위 대출은 120 내지는 130%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순위 대출 받기가 어려워요.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2순위를 받은 경우는 이거를 다 한 번에 통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2순위 대출도 금리도 비싸긴 하지만 1순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이라고 금리가 다 싸진 않거든요.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었고 원리금 등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월 불입금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후순위뿐만 아니라 선순위 대출까지 전부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플랜을 세워드렸고요. 상호금융권에서 5%대 금리로 만기 시 5년짜리 상품으로 대출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월 불입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자가 낮더라도 나가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상호금융으로 만기로 해드리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조금씩 상환하면서 나중에 다시 가계대출 대환하는 그런 플랜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분이 여기저기 쪼개져 있던 채무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필요하신 사업자금 물론 충분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으셨죠. B 고객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금 목적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대환 자금이고요. 담보 물건은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20평형대 준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신도시 아파트죠. 차주분의 현황은 직장인이고 은행 대출로는 이제 선순위 가계대출이 있었고 후순위로 상호금융대출을 받으신 분이에요. 특이사항으로는 기존에 아파트론 받은 캐피탈 신용대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대환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이 B 고객의 경우에는 이미 대출도 많이 받기도 하셨지만 직장인분들은 받지 못하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셨어요. 직장인은 받지 못하는 대출은 아니에요. 직장인들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겸직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도 이제 추가로 받고 싶으시니까 아파트론이라는 대출 상품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여기 금리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분은 아파트 시세가 뭐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조정은 받은 지역이긴 하나 그래도 아파트 시세가 잘 보존되고 있어서 기존 상호금융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를 하고 있으셨고, 그러니까 앞전에 얘기한 A 고객과는 좀 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추가 한도를 더 받으셨고, 금리는 그래도 상호금융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추가 한도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신용대출 일부를 대환할 수가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가는 월 불입금을 줄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C 고객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그냥 대놓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부동산 투자금으로 활용하겠다. 자금 목적은 부동산 투자금이고요. 담보물건은 이제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었고, 공동명의였어요. 남편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아파트를 이제 또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셨고요. 2채 정도. 자, 찾아보는 개인 사업자도 하고 있고, 직장도 다니신 분입니다. 은행 대출은 실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가계대출, 그 외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세입자분들이 있었죠. 임차인이 거주한 상황이었고, 이분은 특이하게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 임차인이 거주한 그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편분이 아마 이제 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는 아마 동의가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자, C 고객의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A 고객과 B 고객에 비해서 더 까다롭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담보물건을 가지고 대출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도만 나온다면. 그렇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 이런 경우는 내 집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분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 선순위에 세입자 보증금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는 무조건 얻어야 됩니다. 다행히도 한 분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를 오케이 해주셨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었고, 저축은행이나 이런 상호금융에서도 한도가 나왔지만 본인은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단기로 쓰겠다 얘기하셔서 P2P 대출을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제 P2P 대출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일률적인 정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대출 문제들이 있죠.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 들려드렸던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맨투맨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방법을 찾은, 대출 상품을 비교해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받은 그런 케이스들이고,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전반적인 컨디션을 고려해서 솔루션을 제안받아야 됩니다. 자, 아파트 금융톡에서는 정책자금이나 은행대출 상담 외에 복잡한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금리가 높은 대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부채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 관리가 어렵다면 대출 상담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신청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까요,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평일 상담 시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성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금융톡은 각 금융권의 대출 상담사 분들과의 협업도 기다리고 있으니 마찬가지로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융정보와 대출 꿀팁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파트 금융톡 구독해 주시고 더 많은 금융 소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